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아이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한 10시쯤에 조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곳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데리고 있다가 라면을 먹이고 공부도 좀 하다가 아이들 마칠 시간에 제가 다시 용기를 내서 저희 아들이랑 학교를 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다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를 좀 하고 왔더니 3시 이제 3시 한 40분 되어 가네요. 점심을 먹었는데 영상으로 먹는 것을 찍지를 못해서 집에 있는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유랑 같이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두빵인가요? 네, 녹두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용실 할 때 이렇게 옷 보관함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옷을 걸어두는 그런 옷걸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좀 버리면서 옷을 걸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파 뒤에다가 그냥 긴 롱패딩 막 어린아이들 왔을 때도 막 패딩 같은 걸 이렇게 소파에 다 던져놓곤 했었는데 어제 그 옷 정리 뭐랄까요 옷걸이가 이제 도착을 해서 오늘 아이가 조퇴하고 잠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을 때 설치를 했습니다. DIY인가요? 설치를 하고 안 하고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DIY는 확실히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책상도 조립해보고 책장도 조립해보고 이번에 또 옷걸이까지 조립하는데 아 참 돈을 아끼려니 진짜 직접 설치하는 거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 그래도 힘들게 이제 조립을 하고 이렇게 옷걸이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 깔끔하게 정리도 됐고 뭔가 뿌듯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10분이 걸렸네요. 아까 전에 저희 아이 예비 소식까지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바깥 벤치에서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본인의 이제 그 화를 주체를 못해서 막, 막 목을 이렇게 잡고 막 얼굴을 쥐어 뜯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막, 이게 제가 여지껏 본 저희 아이의 행동 중에서 굉장히 좀 많이 심각했고,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너라도 좀 들어가 있어라고, 여기 있으면 지금 사람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희 아이도 그 감정이 진정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있어봤자 좋은 모습 못 본다, 너 들어가 있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모 옆에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뭔가 어색하고 뻘쭘한 그런 곳보다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몇 번만 좀 겪어본 그런 아이라서 계속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 학교 그 배정표에 보니까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저희 아이와 이제 좀 비슷한 그 도와줘야 하는 친구가 같은 학교로 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아는데 이렇게 제가 그 친구를 이름을 알아챘고, 그 친구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제 예비 소집을 온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지적하면서 이모가 말했던 친구가 저 친구야 하면서, 저 친구는 저희 아이와는 다르게 좀 얌전한 편이다, 많이 얌전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좀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다가가고 싶은데 저희 아이 컨트롤하는 게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저를 보면은 막 교회에서도 그랬고 좀 장난을 이렇게 좀 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저희 아이를 케어했었죠. 정말 뭐 저희 아이 컨트롤 하는 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바닥에 엎어져서 막 울부짖을 때 제가 이제 그 여자친구한테 이제는 진짜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이제 아이랑 단 둘이서 이제 막 학생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힘든 시간은 좀 버텼었죠. 버티고 나서 끝까지 뭐 이제 아이들 어느 정도 들어왔다 했을 때까지 저희 아이 감정은 이렇게 누그러뜨리질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뭔가 예비 소집을 한다고 이제 강당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아이를 같이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아이를 혼자 놔두고 저 혼자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막 공사장에 이제 공사하시는 아저씨 있고 뭐 관리 아저씨도 막 무슨 일인지 막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막 그러길래 제가 일부러 좀 구석진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를 더 훈육해서
빨리 진정을 시키려고. 그래서 부속풍대로 좀 주차장 같은 데로 이렇게 갔는데 아이가 거기서도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 보고 네가 엄마가 이제 도저히 너를 데리고 집에 갈 수도 없다. 너가 지문 등록이 돼 있으니까 네가 엄마 먼저 갈 테니까 네가 길에서 배회하고 있으면 누군가 신고를 하겠지 해서 경찰 아저씨가 엄마한테 전화 오겠지. 그렇게 해서 네가 경찰차 타고 집으로 온나 엄마는 너 이제 못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완전 자포자기를 했죠. 그 정도까지 저도 이제 긴장감과 이제 화와 뭔가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나 너를 못 잡겠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네가 알아서 경찰차 타고 집에 오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아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강당으로 갔죠. 왜냐면 이제 강당에 받아야 할 물품도 있고 제가 이렇게 내야 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강당으로 갔습니다. 강당으로 가니까 아이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오는데 막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강당 안에 아이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 건가. 그래서 지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선생님한테 서류 내고 책 받고 이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다짜고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저의 아이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친구라서 지금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여기 더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뭐 받고 가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받아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교감 선생님 계시니까 집에 가도 되는지 아니 여쭤보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길래 교감 선생님이 아까 그 화장실에서 뵀던 그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뭔가 다가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막 거진 이제 강당에서까지 아이가 이제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정말 막 이렇게 말이 막 뛰듯이 막 그렇게 강당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막 우르르르 이렇게 문 쪽으로 갔는데 그 문이 자동문이었는데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쾅 받치게 된 거예요. 받쳐서 본인이 막 벽 쪽으로 가서 막 그렇게 또 울부짖었나? 어쨌든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을 막 그렇게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빨리 붙잡지 않으면 막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챙기고 제가 막 나오려고 했었는데 그 강당에 누군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희 교회에 같이 다니고 이제 같은 학교에 배정받은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친구의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가 지금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갖고 예비 소집도 못 들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드렸고 막 그런 설명을 했는데도 그 아버님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그래요 하면서 가보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같은 반 돼서 너무 같은 학교가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하면서 막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굉장히 여유있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는 급해 죽겠는데 막 그 분위기에 제가 또 이렇게 거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인사를 하다가 참 아드님 참 아까 봤었는데 하면서 얌전해 보이고 너무 좀 착해 보이더라 착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제 아들이 지금 반대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드님이 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너무 착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왔죠. 그 조급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그 정말 위로, 그러니까 이 현실은 정말 급박한데 그런 사람을 통한 그런 작은 위로가, 그리고 좀 마음에 평정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뭔가 한 템포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그분을 딱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인사를 드리고 잠깐의 좋은 시간을 갖고 막 아이를 또 아이가 어떻게 됐냐 하면서 그냥 막 뛰어가지도 않았고 그냥 가방을 들고 막 쩔뚝쩔뚝 나갔죠. 이제 바깥에는 아수라장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가방을 내고 이렇게 자동문이 이렇게 딱 열리면서 딱 광경을 봤는데 아이가 난간 쪽에 이렇게 좀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서 화단에서 막 화단을 막 뽑고 막 뒹굴고 막 흙에 뒹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난리치면은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까 공사장 아저씨 그리고 그 관리 아저씨가 막 멀찍이 서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저희 아이를 뭐 그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꼭 산에서 내려온 그 멧돼지 같은 그런 광경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것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보기만 하고 다가오지 못하고 저희 아이는 그 이렇게 화단 난간에서 막 풀을 막 듣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이지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아이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그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 그 화단 난간에서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본인의 분을 주체를 못해서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병 쓰레기가 있었어요. 물이 들어있는 그 물병 쓰레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막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을 뻔했는데 다행히 잘 비껴가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아저씨가 놀래서 야 하면서 막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약간 공격 아닌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위험한데 뭐 물건 던지는 건 그거는 정말 안 되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경찰을 진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아이 기분에 따라서 저도 기분이 같아지는 거죠. 막 그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상황에서 경찰을 불러야 되는데 정말 너무 당황할 때는 이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발음을 좀 이렇게 또박또박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정신을 차렸어요. 왜냐면 제가 도와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아무도 막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저 혼자서 막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제가 차분하게 전화를 해서 아 여기 좀 도움받을 친구가 있는데 좀 와주셔야 될 것 같다. 주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주소 여기 학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울먹이지 않을 정도로 막 굉장히 제 감정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감정을 눌러서 정말 또박또박하게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 경찰에 그 전화 받으신 분, 여자분도 막, 지금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저의 조급한 그런 마음을 막 같이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어떤 일인지 막, 예, 바로 보내드릴게요. 막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막 어떤 일인지 좀 더 상세하게 막 계속 물으시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평정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좀 그분도 평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을 불렀고 경찰도 굉장히 빨리 오지 않았는데 좀 한참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려서 저희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했죠. 전화를 끊고 이제 나 전화했으니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너는 거기까지야. 네 시간은 거기까지야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언뜻 봤어요. 언뜻 봤는데 그 교회를 같이 다니는 그 친구의 아버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또 제가 아시는 분인데 막 저희 아들을 굉장히 예뻐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교문 바깥에서 그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상황과 저희 아들 상황이 다가오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아는 척 하기도 그렇고 다가오기도 어려우셔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긴 한데 제가 가서 막 인사하기도 좀 못할 상황이라서 좀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그때 좀 외로움을 느꼈어요. 외로움을 느끼고 경찰 올 때까지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화단을 자꾸 막 이렇게 부서뜨리고 막 풀을 뜯고 이러니까 제가 소리를 안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제가 굉장히 좀 온순하고 좀 막 인내심 많고 막 그런 이미지로 보셨지 싶은데 막 그날은 막 소리 쳤습니다. 야! 하면서 막 제가 큰 소리로 막 아저씨 있든 말든 상관없이 막 하지 말라고 그거 그렇게 제압을 좀 했었죠. 조금 한참을 기다리니 이제 경찰이 이제 2대가 왔어요. 경찰차가 2대가 왔고 경찰 아저씨가 이제 두 조로 이제 2명씩 짝지어서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다가가더라고요. 근데 경찰 아저씨 보면 이제는 나는 내 시간은 끝났다 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경찰 아저씨 와도 막 계속적으로 화단을 뜯고 막 얼굴이 볼개져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아저씨들도 좀 이렇게 다가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막 같이 이렇게 가셔서 막 그 난간 쪽에 가셔서 막 아이를 이렇게 잡았고 막 아이한테 계속적으로 막 친절하게 뭐 때문에 그러니 하면서 막 괜찮아 하면서 아이를 달래면서 아이를 경찰차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 한 분이 아이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아이가 원래 오늘 예비 소집을 하는 날인데 계약도 하는 날인데 학교를 오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이렇게 데려와서 아이가 좀 못마땅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아이만 이렇게 데리고 차를 타면은 그곳을 떠날 수 있는데 화단을 보니까 그냥 떠나기에는 정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다 학교의 재산이고 다 이렇게 돈으로서 국가 돈으로서 관리하는 건데 관리 아저씨가 이렇게 그냥 다가오지도 않고 있으신데
관리 아저씨한테 먼저 갔습니다. 가서 죄송해요 하면서 저희 아이가 너무 격해서 좀 그런 도움 필요한 아이인데 너무 저 화단 망각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분도 막 이 긴장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온화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돌아가기는 너무 죄송스럽고 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공사장 아저씨에게는 못 다가갔어요. 그래서 경찰을 따라갔는데 이 네 경찰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제가 좀 이 경찰차 2대가 저를 따라 그냥 같이 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2대가 왔고 4명의 경찰이 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내 아저씨가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데 제가 뒤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젊은 경찰이 이제 그분은 저랑 같이 가지는 않으셨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차는 가보려고 한 차에 이제 제가 저희 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 주소를 불러줬는데 아저씨가 좀 잘못 찍으셨는지 막 동네를 이상한 길로 이렇게 좀 뱅뱅 돌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었는데 한 분은 좌석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저랑 대화를 거시는 거죠. 뭐 아이가 혹시 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까 전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는 그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신앙으로서 버티고 있다고, 아이를 양육한다고 주위에서 뭐 병원도 가고 약물 치료도 하라고 권유하지만 제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너무나 이제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미리 이제 복음을 드렸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한다고도 얘기했는데도 걱정을 하시는데 그 경찰차에 탄 시간 동안 좀 뭔가 믿음의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의 삶은 참 특별하고 하면서 막 내가 왜 이 길을 가는 건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참 내가 지금 받는 고난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갖고 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막 이렇게 좀 제가 좀 어필을 해도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맴돌았는데 말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 제가 일단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아이가 또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먼저 나오게 하려고 그 운전을 하셨던 분께 좀 아이 좀 데리고 있어 주시면 제가 할머니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저씨가 끝까지
저희 집 안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뒤에 부가적인 설명으로서 복음의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밖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꾸벅 인사를 드렸죠. 그 아저씨가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찰차를 떠나가기까지 제가 이렇게 경찰차를 봤는데, 그 앞 유리에 비친 그 경찰 두 분의 표정이 달랐어요. 한 분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아이 저렇게 내버려두면은 커서 큰일 나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저러나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표정이었고, 그 운전석의 아저씨는 굉장히 좀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편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드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가 통제가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던지고 뭐 본인 주체 못하고 막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저희 오빠가 아이 정말 병원 데리고 가라, 약 먹여라, 이렇게 말을 주더라고요. 이제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막 그런 식으로 니만 괜찮으면은 우리가 다 괜찮은데 니 하나 때문에 이제는 못 살겠다, 같이 못 있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저희 오빠한테 그랬습니다. 같이 있기 싫으면은 다 방법은 있다. 같이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게 단순히 아이가 난동을 부리고 내가 제압하고 뭐 아이 난동을 부리는 것에 해결책을 찾는 게 그게 그런 인생이 그게 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제가 그때도 또 그렇게 오빠한테 얘기를 좀 줬었죠. 그런 건 모르겠고 애 양맥이고 병원 데리고 가라 하면서 이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가 옷이 다 이제 흙먼지가 다 이렇게 막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막 화단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바지가 약간 털바지인데 막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엄마 오늘 직장 가는데 내가 올 때까지 아이 옷 이거 갈아입히지 말고 요래 놔두고 있어라 하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애가 이렇게 입히면 되나 하면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직장을 가서 뭐 막 있었던 일들을 이거를 뭐 교회 같이 다니시는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려고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좀 놀란 가슴을 이렇게 감추고 그렇게 이 일에 임했죠. 그래도 늘상 이렇게 보던 사람들 보고 늘상 이렇게 적응된 그 분위기에 있으니까 좀 이 긴장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눌러지더라고요. 그날 이제 3교시가 댄스 수업이었는데 그 굉장히 좀 어린데 좀 손버릇이 좀 있는 그 친구랑 그리고 좀 이렇게 손에 힘이 너무 세서 막 손 잡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친구 그 두 명이 이제 댄스 수업에 들어갔는데 참 그 친구들이 이제 댄스 수업에 집중을 못하니까 제가 막 그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놀아주려고 해도 댄스 선생님한테 참 눈치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그날 딱 갔을 때는 뒤에 그 뭔가요? 펜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펜스가 아니고 이렇게 가림막 같은 그거를 이렇게 딱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 가림막을 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미리 쳐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 편히 그 반대 공간으로 가서 그 남자아이랑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돌봐줬죠. 마음 편히 돌봐줬습니다. 막 이렇게 댄스 수업에 막 신경도 크게 쓰지 않고 아 지금 이 수업에 지금 참가 안 하는 이 두 친구가 친구 보는 게 내 임무구나 이런 생각에 좀 편안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랑 그런 낮에 사투를 부리고 또 남의 애를 본다고 막 그 남자애가 또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손에 힘도 세서 막 선생님들이 손을 잡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이제 세계에 빠진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뭘 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놀이에만 관심이 있고 막 그 친구를 이렇게 돌봐주는데 막 어떻게든 좀 재미있게 이렇게 좀 놀이를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 집중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오랜 시간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되게 저희 아들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학년도 같고 저희 아이는 좀 과격한 그런 성향이 있고 이 친구는 좀 온순한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좀 터트리는 그런 친구긴 한데 좀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서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면서 참 저희 아들 생각이 그날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토요일이 되었네요. 토요일은
제가 오전에 이렇게 있다가 뭐 누구가 전화 와도 전화가 와서 뭐 이모 가게에서 놀아도 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10시 좀 넘었었나요? 11시가 됐었나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인데 이러니까 네? 하면서 저 지금 이모 가게 앞에 있다고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모 지금 집인데 하면서 이모한테 전화하고 가지. 이모 아무리 준비해도 30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밖에 너무 춥다고요 하는데 막 제가 밖에 너무 추우니까 도서관에 가 있던지 하라고 막 그랬는데 도서관도 안 간다 그러고 편의점에 있을 테니까 빨리 오시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전화를 좀 받고 끊었는데 굉장히 이 친구랑은 전화하기가 좀 힘들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일방적인 행동이 좀 많고 뭔가 제 주장을 이렇게 내세워도 이게 뭐 크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모가 너무 편해진 거죠. 편해져서 편한 말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또 뭔가를 제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의 준비하지 말고 이제 다이렉트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좀 그 친구에게 이제 좀 통화로서 이렇게 너랑 연락하는 거를 좀 힘들고 뭐 카톡이나 이렇게 좀 연락을 하자고 할까. 그런데 또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만큼 좀 버거웠습니다. 뭔가 통화하는 게 굉장히 좀 버겁더라고요, 그날은. 어쨌든 그 친구가 기다린다고 하니까 저희 아들도 좀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 전날 이제 예비 소집일 날 낮에 난동을 부리고 그날 새벽에 밤 새벽에 또 그런 또 사단의 그런 행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섭다 하면서 이거는 엄마 진짜 감당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직 네가 거기서 끝낸 게 아니구나, 아직 그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좀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을 이제 이 친구들이 있는 이 사무실에 데리고 올 수 있냐,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일단 한번 데리고 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가게로 내려오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알아봤는데 막 제가 일부러 손을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도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고 저를 막 뒤돌아서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가 하면서 막 그렇게 일부러 장난을 쳤죠. 왜 춥다 하면서 빨리 들어온다니까 밖에 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내가 이모한테 연락하고 오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때 제가 좀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화하지 말고 그냥 카톡으로 연락해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저희 이렇게 사무실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막 미술 놀이 한다고 막 그러고 저한테 또 뭔가 이렇게 만들어 먹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팬케이크 있는데 팬케이크 만들어 먹을까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친구들이 미술 도구 준비를 하고 막 미술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스탠드,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를 그때 또 화가 막 올라와서 바닥에 이렇게 던지면서 부러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압을 한다고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하면서 제압을 한다고. 제 갈비 뼈 있는 여기 옆구리를 제가 이렇게 좀 치게 됐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스탠드는 다 부러져 있는데 끝까지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스탠드를 막 엄마 손에 못 뺏겨서 본인의 손에서 다 망가지게끔 막 하는 그 순간에 제가 말리려고 막 하는 게 이제 저희 아이 옆구리를 치면서 그만하라고 했던 게 이제 그 친구들, 여자친구 2명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내가 잘하는 행동인데 이거를 그 친구들한테 보여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모가 오늘 좀 화가 나서 좀 너희들한테 좀 좋은 모습 못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이모 저희한테만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하면서 갑자기 막 저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다가 막 이모가 너무 못된 모습 보이니까 막 겁을 좀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도 그러고 싶은데 이모가 참다가 안 되면은 이모도 좋은 모습 못 보인다, 이모 원래 좀 못됐다 하면서 그렇게 좀 그때 좀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아이가 끊임없이 나에게 시험을 줄 것 같아서 아이를 좀 집에 데려다 주고 올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너희들끼리 여기 있을 수 있니 하니까 햄버거 먹었던 친구는 놀래더라고, 못 있겠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다행이다 하면서 너희 여기 있어, 이모 갔다 올게 하면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갔는데 저희 아이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오빠가 저희 아들은 가게 데리고 가지 말라 했는데 제가 그래도 아무리 저희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기회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데리고 온 건데 결국에는 집으로 다시 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 오빠가 봐라,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는 길에 이제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톡을 봤는데 짓을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같이 시내를 가자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날씨에 하면서 추워서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춥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모 마음을 알았지 하면서 그렇게 톡을 주고, 이모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빠가 지금 이게 정서가 안 좋아서 이모 지금 가게에 가야 되는데 한 2시간만 있다가 집에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고, 뭐 오빠가 그러면 오빠 집에 놔두고 우리끼리 놀아요 막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막 호락호락하진 않으니까 행동대장이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 좀 제발 그냥 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얘 지금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꺼내서 그 친구들 시험 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꺼내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에, 나 지금 다른 친구 우리 가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 가게에 있는 친구에 좀 전화 바꿔봐라고 막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바꿔봐라 하지,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이모는 이렇게 남한테 폰 빌려주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예전에 제가 폰 빌려주다가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그 친구 그 일을 겪고 나서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런 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햄버거 먹었던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미리 전날 얘기를 했는데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랑 놀 거라고 그렇게 이제 밖에서 놀 거라고 하고 약속을 잡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는 밖에서 논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저희 가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밖에 있는다 했는데 왜 이모 가게에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아마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도 이모가 항상 뭐 햄버거 먹었던 친구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놀자고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건데 어쨌든 못 놀게 됐고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랑 이제 저희 가게에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막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그 상황 설명을 이제 행동대장이 해준 거죠. 단체톡에 행동대장이 해줬는데 일단은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내가 이 친구에게 대신 이렇게 전화를 건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른다고 나는 지금 바깥에서 톡을 받고 톡을 하고 있는 건데 자꾸 지금 같이 있는 것처럼 의심을 하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폰을 이렇게 건네지 않는 것처럼 의심을 하길래 제가 아니야 이모 지금 밖에 있고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지금 가게에서 그림 그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제 아들이 좀 감정이 안 좋아져서 집에 들렸다가 지금 가는 길이라고 이 친구랑은 상관이 없다고 제가 계속 실드를 쳐줬죠. 쳐주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모는 폰 이렇게 건네주는 거 싫어하고 내가 그 일은 모르는 일이고 네가 직접 걔한테 전화를 해봐 하면서 이모는 이제 톡을 쉴게 하면서 제가 일부러 톡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더 하다가는 제가 그 분위기에 휩쓸릴 것 같고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연락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서로한테 오해가 안 생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정하게 그거는 이모가 모르는 일이고 네가 직접 전화해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선을 그었죠. 그리고는 이제 가게에 도착해서 막 카톡이 오길래 제가 이제 연락을 쉴 거라고 그러면 또 같이 가게에 있던 친구가 또 누구 톡이냐고 막 또 뭔가 이렇게 좀 궁금증을 또 표현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리 연락을 끊으려고 그렇게 했었고 막 물어보길래 그냥 그 친구다 이렇게 얘기만 줬지 그 이상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도 너희들 몰라도 된다 하면서 그림이나 그려라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됐죠. 지금 내 눈앞에는 이제 햄버거 먹었던 친구 있고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지금 시간을 쏟는 게 맞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없어서 이 친구들한테도 이모 한 2시간만 놀다 갈게 이렇게 얘기를 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아쉬워했지만 이모가 우리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랑 시간을 오래 못 쏟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2시간도 이 친구들이랑 뭔가 재밌는 걸 하기에는 좀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제 저에게 연락 온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제가 신경을 못 썼었죠. 그리고 제가 일단 시내를 못 간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막 과일 그림 이런 걸 그리고 애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것에서 좀 더 재미있게 놀려고 뭔가 인형극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람의 형상, 캐릭터 이런 거 그리는 거 이모 정말 싫어하는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모는 만화 캐릭터 그리는 거 정말 싫어해 하면서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도 그래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쥐어 짜더라고요. 카페에서 이제 생긴 그 에피소드, 진상 고객이 오고 그 진상 고객을 맞는 그런 사장님과 직원의 모습을 인형극으로 연극을 하자 하면서 막 장소의 배경도 막 그리고 막 카페니까 커피랑 빵, 케이크 이런 거 막 그리고 막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인형극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의 그런 형상 캐릭터를 제가 그렸죠. 사장님, 직원, 뭐 할머니, 약간 장난치는 뭐 어린아이, 착한 학생 뭐 이렇게 등등 있었는데 저보고 막 악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재를 할 수 있는 사장님을 제가 맡게 되었고, 막 그 친구들이 막 진상송님과 뭐 직원을 맡아서 그렇게 인형 놀이를 했었죠. 굉장히 좀 심취해서 인형 놀이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재미가 이제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모가 또 어떤 작품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뭐 오늘 내일 뭐 길게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계속 표현을 했어서 그런지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집에 가져가려다가 그냥 아깝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들인 것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아까 팬케이크 만들자 해서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서로 또 시럽의 취향도 또 다르더라고요. 한 명은 메이플 시럽 좋아하고 한 명은 초코 시럽 좋아해서 뭐 집에도 가지고 가겠다 하다가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여기서 그냥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일단 제가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요때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좀 가르쳐줬죠. 가르쳐주면서 그 친구들도 지도를 받고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막 짤주머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쿠키처럼 막 이렇게 구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장난처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너희들이 뭔가 응용을 해서 너희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개입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만드냐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영상을 좀 찍자고 얘기를 해서 내가 영상을 찍으면 그 행동대장이랑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저희 가게 오지도 않았는데 좀 질투심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이런 적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항상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 행동대장이를 했던 그 영상을 얼마나 간접적으로 봤었겠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해보고 싶어서 본인들도 하는데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질투심 유발해도.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고 빵을 다 먹고 이제 뭐 각자 놀이를 하는 거죠. 한 명은 막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를 막 뭔가 동료 불러봐라 하면서 막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저희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배드민턴을 또 이 가게에서 하기 싫은데 바깥에 또 춥고 할 데도 없어서 배드민턴을 이렇게 살짝씩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랑 막 치면서 놀이를 좀 하다가, 이제는 진짜 가야 되겠다. 한 2시간 반쯤 돼서 이제는 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막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지금 갈 거죠? 하면서 막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편지지를 주더라고요. 저에게 편지를 읽어봐라면서 이모한테 이거 주려고 썼어요 하면서 그 피아노를 치는 그 친구도 같이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지금 컴퓨터 켜도 되냐고 하면서 컴퓨터를 켜면서 막 본인들이 막 그 순간을 좀 못 견디는 거죠. 이모가 편지지를 읽고 바로 답장을 써라고 그 옆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분위기를 본인들이 막 어쩔 줄 몰라서 일부러 유튜브에 뭐 영상 같은 거 틀면서 막 시끄러운 분위기를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이거 바로 답장 쓰라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모 써오네요 하면서 막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전주였나? 아무튼 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놀려고 왔는데,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도 그날 온다고 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못했잖아요. 막 행동대장이랑 또 뭐 그 태권도 언니랑 막 그 밑에 동생들 막 이렇게 막 단체로 막 이렇게 모이는 그 날에 그 친구들이 원래는 이모랑 놀라고 했는데 그때 못 놀아서 좀 서운하다면서, 그리고 이모가 그건 너네들 사정이고 이모랑 같이 못 노는 거는 너네들 사정이고 이모는 여기 가게에 오는 친구들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네들 사정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여기는 예약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그런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적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뜻은 비슷하죠. 뜻은 비슷한데, 너희들 토요일은 이 친구 저 친구 다 놀러 오기 때문에 너희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더 상처를 받았죠. 상처를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적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 편지 같은 거 좀 받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준다는 게 내용이야 뭐 서운한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적었더라고요. 글씨도 막 또박또박하게 적고 막 그런 게 정성이 느껴지고 이모랑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그냥 미안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적어줬죠. 그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다, 마음 헤아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오는 그 시간을 내가 소중히 할게 하면서, 햄버거 먹었던 친구에게는 뭐 나의 꿈은
지설 좋아하는 친구, 행동대장, 그리고 햄버거를 좋아하는 친구, 먹었던 친구,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 다 모여서 같이 노는 게 꿈이겠지만은 이모가 너희가 천천히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에서 좀 많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너희들이랑 노는 시간도 이모가 정말 소중히 여길게. 이렇게 이제 답장을 줬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써주고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써줘야 하면서 또 질투를 막 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모는 참 뭐 관계가 좋지 않아도 어떻게든 한 공간에서 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모랑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제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건 아닌가. 그래, 불편하면 같이 못 놀 수도 있다. 그것을 내가 너무 헤아려 주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이모도 너희가 조금씩 이렇게 성급하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 않는 것도 내가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줄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제 기도의 집을 할 때 마음 편지를 읽어준다고 저기 이제 우편함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더니 여기에 적어서 넣으면 이모가 읽겠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줘서 너희들이 넣어라. 이모가 목요일 기도의 집 할 때마다 읽어준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니 저희는 그 시간에 못 갈 것 같고 이모가 영상으로 좀 남겨서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편지를 적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한테 섭섭한 거 적어도 되고 뭐 친구랑 싸웠던 거 뭐 다 괜찮으니까 다 넣어주면 이모가 그 시간에 읽어준다 하면서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이제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갑자기 뭔가 딱 떠올랐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시내 갈 거라고 막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에게 시내 같이 갈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도 시내를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갈 마음이 없었고 일단 저희 아이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아이를 보러 가야 되고 또 행동대장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먼저 시내를 가자 했는데 제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이 친구를 따라서 시내로 가게 되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끼리 가 하면서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죠. 그 날이 이제 저물고 이제 저녁쯤 되니까 내가 아까 전에 참 그 행동대장이랑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좀 냉정하게 그렇게 선을 그었던 게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이모는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해라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줬지만 그래도 뭔가 인격적으로 너희들에게 좀 매정하거나 냉정하게 했다면 그거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꾸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찝찝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에게 저도 뭐 부연 설명을 다 하라면 할 수가 있죠. 친구의 본인의 일가는 본인 건데 막 다른 친구에게 내가 오늘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말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 마음 못 헤아려줘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오해가 커질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이제 너의 톡을 오래 받아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행동대장도 친구의 감정을 막 거들었잖아요. 그것조차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더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답장을 줬죠. 그랬는데 답장이 오질 않았어요. 오지를 않고 좀 그 친구들을 학교에서 볼 때 좀 어색하겠지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뭐 저희는 항상 뭐 삐지고 화나고 뭐 막 그러더라도 막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그 얼굴이 반갑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정도는 이제 행동대장을 저에게 학교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틀 되니까 또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게 해줬는데 어색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보면은 반갑고 뭐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을지라도 인사해야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1시간을 보냈네요. 여기서 영상을 좀 쉬고 마지막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